안녕하세요. 사람디자인연구소 온라인 평생교육학교 김지연 교수입니다. 이제 그 공중보건학 파트가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가지고 자, 오늘 이번에는 소독학 부분 들어갈 텐데요. 보통 이제는 공중보건학 법규를 빼고 공중보건학 파트에서는 기생충 그리고 주요 전염병 그 다음에 소독학 이 파트의 부분에 좀 그 문제 출제가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법정 전염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염병에 그리고 주요 그리고 기생충 그 기생질환 그런 다음에 소독학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숙지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독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미생물 파트를 포함한 7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소독법 철저히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독이라고 하는 거, 저희 소독이라고 하는 정말 그 흔히 잘 사용을 하죠, 단어가. 소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 병원성 미생물. 자,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병원성 미생물과 병원성 미생물이 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은 이 미생물이 병을 원인이 되는 거를 말하죠. 그 다음에 비병원성 미생물은 병의 원인이 되지 않는 이런 미생물, 우리 뭐 효모랄지 효소 이런 것들은 곰팡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발효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미생물이기도 하지만 비병원성 미생물이라고 명합니다. 자, 소독의 병원성 미생물은 생활력에 파괴를 하거나 죽이거나 또는 제거해서 감염력을 없애는 거예요. 소독은 감염력을 없애기 때문에 소독인 거죠. 저희 요즘 소독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멸균은요, 병원성이든 비병원성, 아까 비병원성의 미생물 어떻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유익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병원성이나 비병원성은 포자를 가진 것 전부 사멸 또는 제거, 무균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멸균, 뭐 멸하다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살균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급속히 죽이는 거예요. 살균. 급속히 죽이려다 보니까 어때요? 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부는 뭐냐면은 얘는,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을 묶어놓는 거. 죽이는 게 아니고 묶어놓는 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자, 그렇다고 하면 소독력이 비교를 한다 보면은요. 자, 멸균. 뭐 이러건 저러건 그냥 다 제거하는 거 없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멸균의 소독력이 가장 크고요. 살균, 소독, 방부는 죽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정지시켜 놓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비교하는 표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소독법 이제 소독법 들어갈 건데요. 소독법에는 물리적인 소독법 있는데 물리적인 소독법은 뭐냐면 물리적인 어떠한 이렇게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소독하는 소독법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가열멸균법, 무가열, 여과 이렇게 크게 가열이냐 무가열이냐 여과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 가열에서는 건열, 습열이 있습니다. 건열 그리고 습열 건조한 열을 이야기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습한 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건열 멸균법은 화염, 그 다음에 소각 건열 멸균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습열은요, 자비소독법, 증기멸균법, 간헐, 그 다음에 고온 증기, 저압, 고온단, 초고온이 있는데요. 대부분 고온 증기, 이렇게, 그 다음에 증기, 자비, 간헐, 이런 부분들이 다 습열에 의해서, 습한 열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다 물리적인 소독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물리적 소독법에 해당하는 무가열 멸균법은요, 일광소독이냐, 자외선이냐, 방사선이냐, 초음파냐, 어떤 걸 사용을 하느냐에 따른 살균법의 법들이, 이 명칭들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크게 또 화학적인 소독법인데요. 자, 물리적인 소독법과 화학적인 소독법 구분해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화학적인 소독법에서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석탄산, 크레졸, 역성 비누. 요거 세 가지가 사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왁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누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주 쓰는 것들을 방향종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은화합물 할로겐 유도체라고 해서 수은은요 승홍, 머큐로크롬, 머티오레이트, 그 다음에 할로겐, 뭐 염소, 포백부, 요도. 자, 그 다음에 산화제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 우리 보통 되게 과산화수소 많이 사용을 하죠. 많이 익숙해져 있던. 그래서 화학적인 소독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짝 이게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건열 중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화염, 소각법, 그 다음에 건열, 멸균법이 있다고 그랬죠. 화염은 뭐냐면 미생물을 직접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뭐 어렸을 때는 그 되게 좀 잔인한 방법이지만 예, 라이터들이 남학생들이 라이터 갖다가 이렇게 뭐 바퀴벌레 같은 거 곤충 있으면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즐거워했었던 지금 생각하면 바퀴벌레 하나로만 보면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잖아요. 바퀴벌레가 우리에게 어떻게 경구흡수를 통해서 바퀴벌레가 있던 그러니까 좋지 않은 유해균들을 우리에게 전파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해충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화염으로 직접 데워서 멸균하는 거 화염멸균법인데요. 이럴 때는 금속기구, 유리기구, 도자기, 멸균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은 화염은 모양이 변형이 되지 않는 것들에 유용하게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각법은요. 병원체를 불꽃으로 태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병원체를 불꽃으로 태우는데 이럴 때는 보통 환자 배설물 등 처리할 때 가장 적합해요. 소각은 태우는 거죠. 그리고 손님으로부터 나온 가래 이렇게 그리고 왜 그 폐암 말기 환자들 이렇게 그 피가 묻어 있는 거는요. 절대 소독을 하면 안 되고 뭐 빨아서도 안 되고 이렇게 소각을 해가지고 태워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소각법 그리고 건열 멸균법은요. 보온에서부터 멸균을 하는데 165에서 170도씨 그래서 한두 시간 동안 멸균하는 방법인데요. 거기 보면 건열은 유리기구, 금속, 자기, 주사기, 분말 이랬을 때 그 멸균에 해당하는 거 건열 고온에서 멸균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요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습열은 뭐냐면 자비 우리 열탕소독법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흰색의 속옷을 이렇게 세제를 놓고 덮여서 빤다거나 아니면 이젠 자비 열탕소독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습열로 뭐가 있을까요? 자비로 열탕소독법은 100도씨로 끓는 물에 20분, 30분간 가열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100도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저 젓가락 이게 물로 이렇게 넣었을 때 어때요? 팔팔팔팔 끓이게 되면은 이걸 자비소독 열탕소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유리 제품 그 다음에 소형기구 스테인리스 용기 도자기의 소독법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금속 제품 물을 끓일 때 유리 제품은 찬물에 투입돼서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습열은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비 소독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간헐 멸균법 같은 경우는 100도씨의 유통 증기 솥이 있어요. 증기 30에서 60분간 멸균시킨 이상으로 20시간 방치해 놓는 건데요. 이거는 간헐 멸균법 같은 경우는 아포를 형성하는 미생물 멸균 시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자, 여기 지금 색깔이 다르게 있는 이 법은 간헐 멸균법 30에서 60분간 멸균하는 거. 그 다음에 아포를 형성하는 미생물 멸균 시 사용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증기 멸균은 이렇게 해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멸균하는 방법. 100도씨에서 30분간 처리를 합니다. 증기 멸균법. 수증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증기로 이게 찜같이 이렇게 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압증기 멸균법은요. 고압증기 멸균기를 사용해서 소독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되고 있고, 호자 형성하는 세균을 멸균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고압 증기는. 그래서 되게 센 압으로 증기를 펴가지고서는 소독하는, 이럴 때는 거의 보통 뭐냐면 어떤 걸 사용하냐면 의료기구. 보통 이게 흔히 쓰는 우리 의료기구, 위생적으로, 그 다음에 유리기구, 그 다음에 의류 고무 제품 미용기구, 요거 미용기구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고압증기 멸균법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끔 소독 시간에 대한 것들도 나옵니다. 10파운드, 115에서 30분간.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습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온 살균, 그 다음에 초고온 살균 이래가지고 우리 파스테르 우유 아시죠? 저온에서 살균하는, 그래서 결핵균의 오염을 이렇게 방지하는 목적으로 저온 살균, 그 다음에 초고온 살균.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살균할 때는 저온, 초고온 이렇게 살균법 사용한다는 거. 자, 여과 멸균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여과기를 통과해서 여과를 할 때 저희가 보통 이걸 하게 되면 백신, 뭐 혈청이나 약제 이렇게 사용할 때 여과기를 통해서 세균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열을 하지 않은 무가열 멸균법이라고 하면 일관소독, 일광소독, 태양광선,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은 자외선 살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살균 이렇게 해서 코발트나 세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는 강력한 미생물 방법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소독의 정의 옳은 거 어떤 게 할까요? 모든 미생물 일체를 사멸한다. 소독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생활력을 파괴해서 죽인다. 감염력을 없앤다. 3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답이 먼저 나왔네요. 물리적인 소독법에 속하지 않는 거 뭘까요? 크레졸은 아직 안 나왔죠. 화학적인 소독법입니다. 그래서 건열, 고압증기, 자비소독 얘네는 물리적인 어떠한 뭐 증기를 이용한다거나 그리고 화염을 이용한다거나 증기소옷을 이용한다거나 라고 해서 멸균을 시킬 때가 물리적인 소독법이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용업소에서 손님에게 나온 객담 뭐야? 객담 이렇게 뭐 이게 피, 이게 가래 뭐 이런 것들을 다 객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랬을 때 객담은 소독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서 뭔가 이렇게 소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소각을 해가지고 소각소독법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이래서 이 소독학 부분의 물리적인 소독 방법을 좀 더 풀어서 봤다라는 거. 자, 쫄기포 친구들, 네,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합격 반드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소독학 원 포인트에서는 뭐다? 물리적인 소독법에 대한 이런 것들. 그래서 물리적인 소독법하고 화학적인 뒤에 나오를 화학적인 소독법 두 가지 특징만 잘 골라낼 수 있다면 문제없이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제가 장담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